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9월 15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네, 바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가격, 특히 그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뭐 이런 거 궁금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요. 이게 뭐고, 왜 자꾸 바뀌는지, 또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말이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본 개념이니까요. 네. 이게 뭐냐면 정부가 특정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지지 않도록 자,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습니다. 하고 최고 가격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맞아요. 일종의 가격 제한선이죠. 네. 뭐랄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오늘 용돈은 10,000원까지야. 이렇게 한도를 정해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실까요? 하하, 네, 좋은 비유네요. 물론 이게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이 최고 가격, 그러니까 분양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요. 크게 보면 땅값, 즉 택지비가 있고요. 네, 땅값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자세히 볼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 이게 있고요. 또 여기에 뭐 특별한 가치가 더해지면 붙는 가산비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아파트 가격 퍼즐의 아주 중요한 조각인 기본형 건축비, 여기에 딱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본형 건축비, 이게 정확히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비,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준 금액.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요. 밀가루, 달걀, 설탕 같은 기본 재료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재료. 이 기본 재료들의 어떤 평균적인 가격을 정부가 정해놓은 거, 이게 기본형 건축비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뭐랄까 최소한의 표준 비용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케이크 기본 재료값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네, 그게 중요하죠. 정부가 매년 3월 1일하고 9월 15일 이렇게 1년에 딱 2번씩 이 기준 금액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기적으로요. 그렇죠. 정기 고시죠. 왜냐하면 뭐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건축자재 가격도 계속 변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오르내리니까요. 맞아요.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6개월마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2025년 9월 15일에 발표된 가장 최신 버전인 거고요. 네, 따끈따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전 고시에서는 1제곱미터당 기본형 건축비가 214만 원이었거든요. 네, 214만 원. 근데 이번에는 217만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1제곱미터면 대략 방바닥에 까는 작은 돗자리 하나 정도 크기. 그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면적을 짓는 기본 비용이 약 3만 4천 원 정도 오른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약 1.59% 상승한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1.59%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왜 올랐을까요?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에 공사비 변동 요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공사비 변동 요인? 네, 뭐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죠. 이런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른 것에 반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그 케이크 비유로 하면 재료값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케이크 재료값이 오르면 케이크 기본 가격도 조금 올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 217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요. 모든 종류의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렇나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정부가 정한 일종의 표준 모델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층에서 25층 사이 높이,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이게 보통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크기잖아요. 네, 그렇죠. 14제곱미터. 네, 이 아파트의 지상층을 짓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아하, 기준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주 높은 초고층 아파트거나 반대로 아주 작은 원룸이라면 계산 방식이나 적용되는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살 때 기본 모델 가격이 있고 뭐 옵션 추가하면 가격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건가요? 아,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형 건축비는 말 그대로 기본 모델에 대한 가격인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단순히 비용만 오른 게 아니라 이번 발표에는 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뭔가요? 바로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되는 표준 모델 자체를 5년 만에 현행화했다는 점입니다. 5년 만에요? 표준 모델을 바꿨다. 네, 단순히 그냥 물가 상승분만 반영해서 숫자만 조정한 게 아니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그 아파트 모델 자체를 업데이트했다는 거죠. 와, 5년 만에 모델 변경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냥 계산 방식만 바꿨다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뭔가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봐야 하는데요. 지난 5년간의 건축 기술 발전이라던가 자재의 변화, 그리고 또 강화된 여러 사회적 요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많았죠.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5년 전 모델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중요해진 것들,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같은 거요. 아, 단열 같은 거요. 그렇죠. 아파트에 더 두꺼운 옷을 입히는 것처럼요. 아니면 지진 같은 것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스마트홈 시스템을 탑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표준 모델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냥 돈만 올린 게 아니라 아파트의 기본적인 어떤 품질 기준 자체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즉, 기본이라고 여겨지는 아파트의 수준 자체가 지난 5년간 높아졌고 이걸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단순히 액수만 올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지어야 하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품질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5년 전 스마트폰하고 지금 스마트폰 기본 기능이 다른 것처럼요. 아파트의 기본도 달라졌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는 그냥 가격 인상 소식인가 했는데 아파트의 품질 기준 자체를 업데이트했다는 거군요. 네, 중요한 변화죠. 그럼 이 새로운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이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는요, 2025년 9월 1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아, 네. 그게 뭐냐면요. 건설사가 자, 이제 이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팔겠습니다 하고 관할구청 같은 곳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분양해도 된다는 허락. 그렇죠. 그 허락을 9월 15일 이후에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이 새로운 계산법과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 그 전에 이미 승인 신청을 했다면 이전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사업 승인, 아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럼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딱 그 1.59%만큼 오르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아, 아닌가요? 네. 이 기본형 건축비가 최종 분양가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종 분양가는 특에 땅값, 집 택지비가 있고요. 네, 택지비.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또 여러 가지 추가 비용, 가산비라고 하죠. 이걸 다 더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기본형 건축비는 그중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죠. 아, 여러 조각 중 하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 이 아파트는 이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 계획을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해야만 최종 분양가가 확정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가 1.59% 올랐다고 해서 최종 분양가도 반드시 1.59%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땅값이나 다른 가산 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최종 분양가의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기본형 건축비는 분명 중요한 기준이지만 최종 가격 결정까지는 여러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명확해졌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고 또 5년 만에 모델까지 바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공사비 변동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현실 반영입니다. 현실 반영. 네, 건설 비용이 실제로 올랐으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만약 건설사 입장에서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 상한선에 꽉 막혀서 너무 낮은 가격에 집을 공급해야 한다면 네. 그럼 좀 짓기 싫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예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공급 문제. 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비용 상승을 인정해 줌으로써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집을 지을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목표는요? 둘째는 품질 제고 및 공급 활성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만에 모델을 현행화했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비용 상승분만 반영한 게 아니라 더 나은 품질의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강화된 기준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본을 갖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 품질 좋은 집을 짓게 만든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좀 안정시키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건설사들이 적정한 비용을 인정받아서 좋은 품질의 집을 계속 짓게 만들고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틀 안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막으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가격만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여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건설 비용 현실화라는 요구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좀 듣고 동시에 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도 고려하고 그런 신중한 접근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전기고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건축비용 기준, 즉 기본형 건축비가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서 1제곱미터당 217만 4천 원으로 1.59% 올랐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년 만에 그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 모델 자체도 최신 기술과 기준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되었다는 점. 네, 그게 또 중요하죠. 이 새로운 기준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고 최종 분양가는 여기에 땅값과 가산비 등이 더해지고 또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까요? 이번 조정은 주로 이제 자재비, 노무비 같은 직접적인 비용 변화를 반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어떨까요? 아, ESG 경영 같은 거요? 그렇죠. 아니면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
이런 게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미래의 기본형 건축비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와, 정말 미래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러한 미래의 변화 요인들이 단순히 비용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파트의 모습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에 주택가격과 공급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미래의 기본형 건축비에는 친환경 점수나 스마트 기술 점수 같은 이런 새로운 기준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시네요. 미래의 아파트 가격,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이렇게 흥미롭게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